0%의 알리바이. 당신의 혈액에서 살인의 증거가 나왔다면, 그런데 그날 당신은 수백 명의 관객 앞에서 공연 중이었다면, 완벽한 DNA가 가리키는 범인과 완벽한 알리바이가 서로를 부정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사건은 늦은 밤 도심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38살 사업가 정우현이 자택 서재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습니다. 창문은 잠겨 있었고 현관도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사인은 흉기에 의한 복부 자상. 현장에는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학수사팀은 피해자의 손톱 밑과 와이셔츠 소매에서 타인의 혈흔을 채취합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흔의 DNA는 유명 마술사 윤태성과 일치했습니다. 일치 확률은 수십억 분의 1이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추정 시각은 밤 9시에서 10시 사이. 같은 시각 윤태성은 대형 공연장에서 매진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객은 500명. 공연 영상도 남아 있었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 출입 기록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공연 내내 무대 위에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혼란에 빠집니다. DNA는 명확합니다. 알리바이도 완벽합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이어야 합니다. 윤태성은 침착하게 진술합니다. 피해자와는 과거 사업 투자로 갈등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옷과 차량에서도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정보 역시 공연장 반경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일란성 쌍둥이가 아닌지 조사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형제자매가 없었습니다. 해외 체류 기록도 없었습니다.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했지만 동일한 프로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형사 이도현은 작은 차이에 주목합니다. 현장에서 검출된 혈흔은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채취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격렬한 저항 중 상대의 피부를 긁어 얻은 세포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윤태성의 몸에는 상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신체 검사 결과에는 긁힌 자국이 없었습니다. 손등과 팔목에도 상처가 없었습니다. 이 점이 의문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윤태성의 건강 기록을 확인합니다. 그 과정에서 2년 전 그가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로 골수 이식을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기증자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도현은 의료 자문을 구합니다. 골수 이식을 받으면 혈액의 DNA는 기증자의 유전 정보를 따르게 된다는 설명을 듣습니다. 즉 윤태성의 혈액 속 DNA는 그 자신이 아닌 기증자의 것일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형사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만약 현장에서 발견된 DNA가 기증자의 것이라면 범인은 누구입니까? 수사팀은 병원을 통해 기증자 정보를 확보합니다. 기증자는 35살 회사원 박진우. 그리고 그는 사건 당일 실종 상태였습니다. 이틀 뒤 외곽 야산에서 그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 두 사건은 연결됩니다. 윤태성은 골수 이식으로 기증자의 DNA를 혈액에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박진우를 살해한 뒤 그의 혈액을 이용해 정우현 사건 현장에 흔적을 남겼다면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수사팀은 정우현의 계좌를 추적합니다. 최근 거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수익자는 동업자 최성훈. 그리고 최성훈은 윤태성과 공연기획사에서 과거 협업관계였습니다. 더 조사해보니 최성훈은 박진우와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골수 기증을 권유한 사람이 바로 최성훈이었습니다. 그는 자선활동을 명분으로 두 사람을 연결했습니다. 형사들은 가설을 세웁니다. 최성훈은 윤태성의 골수 이식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혈액 DNA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는 박진우를 살해하고 그의 혈액을 보관합니다. 이후 정우현을 살해한 뒤 현장에 박진우의 혈액을 흩뿌립니다.
수사기관은 DNA를 윤태성으로 오인하게 됩니다. 윤태성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진 채 사회적 파멸을 맞게 됩니다. 보험금은 최성훈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수사팀은 박진우의 사망 추정 시각을 정밀 분석합니다. 위 내용물과 체온 감소 곡선을 토대로 사망은 저녁 7시경으로 추정됩니다. 정우현 살해 시각보다 앞섭니다. 즉 혈액을 채취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또한 현장 혈흔의 응고 상태를 재감정합니다. 혈액이 공기 중에 노출된 시간이 길었던 흔적이 발견됩니다. 즉 현장에서 즉시 흘린 피가 아니라 보관 후 사용된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결정적 단서는 혈흔 속 항응고제 성분이었습니다. 미량이지만 의료용 보관백에서 사용되는 성분과 일치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체열에 보관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최성훈의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집니다. 냉장 보관함에서 혈액 잔여물이 묻은 튜브가 발견됩니다. 성분 분석 결과 박진우와 일치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통화 기록이 그를 배신합니다. 사건 당일 그는 정우현의 집 인근 기지국에 접속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연장에 있던 윤태성과 대조적으로 그의 위치는 명확했습니다. 추궁 끝에 최성훈은 무너집니다. 그는 보험금과 사업 지분을 독점하기 위해 두 사람을 이용했다고 자백합니다. 윤태성을 함정에 빠뜨리면 의심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골수 이식이라는 의학적 특성을 악용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윤태성은 혐의를 벗었고 공연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완벽한 알리바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실은 언제나 사소한 균열에서 시작된다고.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해석은 인간의 몫입니다. 과학을 이용한 범죄는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교함 속에도 반드시 오차는 남습니다. 과학과 심리가 교차한 0%의 알리바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